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en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5억 원 규모의 금액을 보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느슨한 단속을 틈타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해 전력 과소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업종을 불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전력 사용량이 3배 넘게 든다고 합니다. 요금 체계가 전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쓰이는 전력은 가정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충돌이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ren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일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장 영향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이 내용을 공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합동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전매,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충청남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물자를 상호 지원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각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염으로 말벌 개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야외활동 시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말벌에 쏘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피해 손이 아닌 신용카드를 활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얼음으로 찜질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기증이나 발진,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북 군산을 비롯한 전국 51곳의 시범사업지는 앞으로 2022년까지 도시정비에 들어갑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포항, 군산, 사천 등 전국 51곳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완료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이 지난 2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중심 시가지 및 근린재생 사업과 주거지 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북 포항의 경우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을 조성하고 세종조치원엔 철도 부지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합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버려진 수협 창고를 청년 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군산 수협은 그 군산 하구트 건설로 인해서 바다 퇴적으로 인해서 바다 수심이 낮아짐으로써 그 항만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어펀장 기능이 그 기능을 상실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년 이상 이제 그 아무런 용도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시재생 그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 1층에는 커피숍, 빵집, 그 특산물 판매점 등을 입점시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 확정에 이어 사업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 지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알선받고 안전인증 민박으로 홍보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은 전남 해남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남 해남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최종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의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커피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홍보하고 계도해왔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아 오는 24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에 단속되면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치매 바로 알기, 치매 예방 수칙, 치매 예방 운동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폭염과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농기계 수리 기동반을 편성해 읍면사무소 보유용과 농가 양수기 점검에 나섭니다. 또 농작물별 피해에 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작물별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보조사업의 관수시설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웰니스 케어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웰니스 케어 단지 조성 사업은 하동의 야생차밭을 보전하고 녹차 테라피 센터 및 천년 다향길 등 힐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